별점 1점의 가격. 밤 11시. 소면당의 마지막 일은 그릇을 세는 일이다. 복희는 개수대에서 막 건진 사기 그릇을 3개씩 포갠다. 한 묶음, 두 묶음. 가게 전체가 라면 냄비처럼 식어가는 시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벽에 붙은 메뉴판 코팅지 모서리가 또 들렸다. 142. 펜을 들어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숫자를 적는데 계산대 위 휴대폰이 짧게 한 번 울었다. 엄마, 아직도 그걸 손으로 적어? 미정이 뒷문으로 들어오며 외투를 벗었다. 32살. 가게 배달이며 사진이며 댓글을 도맡는 딸. 복희는 고개도 안 들었다. 손으로 적어야 머리에 남지. 너는 그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다 눈 버린다. 그 휴대폰이 손님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이 계산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제 폰을 들었다. 가게 페이지를 띄우는 게 마감 후 버릇이었다. 별점, 새 사진, 댓글.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리다 멈췄다. 왜? 엄마! 왜 그러냐고. 별점 1점. 국물 맛이 너무 없었어요. 주방 입구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남은 반찬을 다시 쓰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사장님 태도도 별로네요. 다시 가지 마세요. 복희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고 화면을 들여다본다. 한 번, 두 번.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국물이 맛없어? 그 국물을 내가 새벽 4시부터 멸치머리 다 따서 우린 그 국물을. 엄마, 그건 별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바닥이 물, 그래. 점심에 설거지 호스가 빠져서 흥건했지. 그건 내 잘못이라고 치자. 근데 이거 남은 반찬을 다시 쓰는 걸 봤다? 다시 쓰는 걸? 누가? 언제? 내가 30년을 이 짓을 하면서 손님 입 된 반찬을 다 한 번이라도. 엄마 진정하고. 뭘 봤다는 거야? 대체 뭘? 미정은 엄마의 그 목소리를 알았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험 직원이 서류를 잘못 떼왔을 때 딱 그 목소리였다. 미정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일단 캡처는 해둘게요. 증거니까. 캡처는 무슨. 내려가게 두면 내려가. 미정은 듣지 않았다. 5문장이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 별점까지 같이.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눌렀다. 캡처 폴더에 작은 사각형 하나가 쌓였다. 같은 도시 그 며칠 전 저녁. 가을은 회사 건물 11층에서 마지막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34살 마케팅팀. 반년을 붙잡고 있던 계약이 그날 오후 3시에 엎어졌다. 클라이언트의 한 문장. 내부 사정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반년이 그 문장에 보류됐다. 엘리베이터 속 거울이 얼굴에 푸석했다. 저녁도 안 먹었다. 회사 골목을 나와 큰 길로 꺾는데 불 켜진 국수집이 보였다. 소면당. 들어갔다. 국수는 늦게 나왔다. 12분. 가을은 시계를 봤다. 입에 맞지 않았다. 아니 사실 그날은 뭘 먹어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반쯤 남기고 일어서는데 주방 입구 바닥이 물이 번들거렸다. 구두 앞코에 한 방울 튀었다. 가을은 인상을 썼다. 그리고 그때 봤다. 직원 하나가 옆 테이블에서 손도 안 댄 듯한 반찬통을 걷어들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은 거의 가득했다. 깍두기. 가을의 머릿속에서 한 줄이 완성됐다. 저거 다시 쓰는 거 아니야? 직원이 통을 들고 주방 문 앞으로 사라졌다. 가을은 거기까지 봤다. 딱 거기까지. 퇴근길 지하철. 흔들리는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은 엄지로 가을은 5문장을 적었다. 국물, 바닥. 그리고 3번째 문장. 남은 반찬을 다시 쓰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엄지가 그 문장 끝에서 잠깐 멈췄다. 본 건 본 거니까. 가을은 등록을 눌렀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가을도 따라 내렸다. 폰은 이미 주머니 속이었다.
리뷰가 올라가고 4일째 점심. 소면당 전화가 울렸다. 복희가 받았다. 여보세요, 장님. 저 다음 주 목요일에 12명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네, 회식권 맞으시죠? 자리 다 빼놨습니다. 그게 죄송한데 저희가 다른 데로 좀 알아보게 됐어요. 복희는 행주를 쥔 채 가만히 있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냥 리뷰를 좀 봤더니 직원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사장님. 뚜뚜뚜. 복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예약판을 봤다. 목요일 12명 자리에 그어둔 동그라미를 천천히 펜으로 지웠다. 그 주 그릇 수가 90이 됐다. 142이 팔던 집이 90. 그 다음 주는 70. 그 다음 달엔 62. 복희는 누구를 붙잡고든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30년이야. 30년에 142이었어. 근데 지금은 62이야, 미정아. 이게 말이 되니? 글자 5줄의 절반이 날아간 게. 미정은 더는 내려가며 두면 내려간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 리뷰는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밑에 저도 거기가 별로였어요 같은 댓글이 2개 붙었다. 엄마. 미정이 캡처해둔 화면을 내밀었다. 변호사 한번 만나봐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 아침 복희는 은행 가던 길을 틀어 경찰서로 갔다. 고소장 죄명란에 누군가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라고 적어주었다. 같은 주 법원에는 손해배상 소장이 들어갔다. 캡처 한 장과 예약 취소로 적어둔 미정의 메모와 30년치 매출 장부가 함께였다. 가을의 우편함. 토요일 아침 가을은 슬리퍼 차림으로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 전단 사이에 두툼한 봉투 2통. 하나는 경찰서, 하나는 법원. 손이 살짝 떨렸다. 봉투를 뜯어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가을은 친구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는 15분 만에 왔다. 보자. 명예훼손? 업무 방해?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 소장이고. 지수가 종이를 한 장씩 넘겼다. 야, 근데 너 거짓말 쓴 거 아니잖아. 당연하지. 나 본대로 썼어. 바닥에 물 있던 거 진짜고, 바닥이 직원이 반찬통에 들고 갔던 것도 진짜로 봤어. 그럼 됐네. 지수가 종이를 탁 내려놓았다. 사실이잖아. 사실 들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후기 쓸 자유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 소비자야. 소비자가 겪은 걸 쓰는 건데.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둘 다 그게 답이라고 믿었다. 사실이면 괜찮다. 그날 밤까지는. 가을이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장에 서류가 비스듬히 쌓여있고 변호사 윤설이는 가을이 가져온 봉투를 펼쳐놓고 한참을 말없이 읽었다. 피곤해 보였다. 커피잔이 식어 있었다. 리뷰 원문 한 문장씩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 가게에서 쓰셨다는 그대로. 가을이 자기 폰을 켜 읽었다. 국물 맛이 없었어요. 이건 됐고 다음. 됐다는 게요? 맛 없다, 별로다, 가지 마라. 이런 건 의견이에요. 설인이 펜 끝으로 종이를 툭 쳤다. 맛이 없었다는 걸 누가 증거로 반박합니까? 입맛은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의견은 그게 아무리 가게한테 아파도 명예훼손은 잘 안 가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었을 때 따지는 거라서. 다음 문장. 가을이 조금은 안심한 얼굴로 읽었다. 주방 입구의 바닥이 물이 흥건했어요. 설인이 잠깐 가을을 봤다. 그날 진짜 물 있었어요? 네, 구두에 튀었어요. 사진은요? 없어요. 그냥 봤어요. 설인이 메모지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시간, 장소가 딱 있잖아요. 증거로 따져볼 수 있는 거. 근데 진짜였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손님이 가게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다른 손님 보라고 후기에 적은 거. 법원이 그런 후기를 두고 이건 일부러 골탕 먹이라 쓴 글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을 안 해요, 잘. 그게 진짜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뜻이 주된 거면. 저 그럼 괜찮은 거예요? 두 문장은 세 번째 읽어보세요. 남은 반찬을 다시 쓰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다. 다시 쓰는 걸 진짜 봤어요? 그 직원이 그 통을 다시 손님상에 내오는 거를 가을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들고 들어가는 것까지. 설인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비난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그 다음은 못 봤고. 네. 설인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게 가장 무서운 문장이에요. 앞에 두 개랑 달라요.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사실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제 다른 걸 물어요. 쓴 사람이.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썼냐. 거기까지 가야 처벌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라고 믿고 썼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믿고 쓴 거랑 거짓인 줄 알고 쓴 거. 법은 그 둘을 다르게 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못 박아드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CCTV가 있다 그랬죠? 그거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 통이 어디로 갔는지. 가을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 통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도 거기까지는 보지 못한 그 부분이 왜 제일 무겁다는 건지. 경찰 조사실, 형광등, 철제 책상, 종이컵. 수사관이 노트북을 가을 쪽으로 천천히 돌려놓았다. 화면에는 소면당 주방 입구에 CCTV가 떠 있었다. 흑백, 화질은 거칠고 한쪽 구석에 타임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신고인 측에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그날 제출하신 시간 그 시간대예요. 같이 보시죠. 네. 화면 속 직원이 손님 테이블에서 반찬통을 걷어든다. 통은 가득하다. 손도 안 댄 깍두기. 직원이 몸을 돌려 주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다. 가을이 본 건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직원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카메라 각도 끝에 그 안쪽이 살짝 잡혔다. 직원이 통을 든다. 기울인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폐기통에 통째로 쏟는다. 깍두기가 우르르 떨어진다. 손도 안 댄 깍두기 한 통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36초.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진술하신 다시 쓰는 걸 봤다 이 부분이요. 영상에서는 이 통이 배기통으로 갑니다. 가을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깍두기가 다 쏟아질 때까지 가만히. 저는 들어간 데까지만 봤어요. 네, 그건 조서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들고 들어가는 데까지 보셨다고. 수사관은 가을의 빈 종이컵을 한번 보고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또각또각. 조사실에서는 한동안 그 소리만 있었다. 며칠 뒤 윤설이의 사무실. 전화기 넘어. 변호사님, CCTV 폐기하는 거였어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예상은 했어요. 그럼 정리되네요. 앞에 두 문장은 처음부터 안 걸리는 거였고 세 번째 문장만 남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건 이제 영상으로 분명해졌고. 그럼 저 처벌받는 거예요? 그건 또 달라요.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그쪽이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 썼냐? 조사받은 거 보면 통 들고 들어가는 데까지 보고 거기서 멈췄어야 할 사람이 멈추질 못하고 한 칸을 더 갔네요. 봤다고. 그게 거짓말을 짜낸 얼굴인지 확신에 차서 헛본 얼굴인지는 그쪽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정말 그렇게 본 줄 알았어요. 알아요. 근데 그 본 줄 알았다가 가게한테는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방에서 따져야죠. 다른 방이요? 민사요. 손해본 건 누가 잘잘못을 어떻게 가리든 따로 남아요. 그리고 몇 달 뒤 법원의 작은 조정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아이디와 가게 이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복희는 가방에서 매출 장부를 꺼내 무릎에 두었다. 펼치지는 않았다. 가을은 손에 접은 종이를 한 장 쥐고 있었다. 서가문이었다. 읽으려고 가져왔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 분 다 오셨으니까 형사 쪽은 따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서 손해 부분을 두 분이 좀 풀어보시는 자리예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침묵이 길었다. 입을 먼저 연 건 복희였다. 30년 한 가게예요. 예, 장부 가져오셨네요. 펴 보시겠어요? 복희는 장부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표지를 들었다가 다시 덮었다. 됐어요. 숫자는 내가 알아요. 142이었는데 62이에요. 그거면 됐죠 뭐. 가을은 고개를 들었다. 무릎이 사과문을 폈다. 저 사과 드리려고. 첫 문장이 입에서 막힌다. 종이를 내려놓는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복희는 가을을 한참 본다. 아가씨, 그날 우리 가게 점원이 뭘 한 줄 알아요? 가을은 작게. 회계하는 거였다고 들었어요. 손님 손도 안 댄 거 한 통 그대로 아까워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규칙이야. 30년. 거기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통이 버려지는 줄은. 복희는 화내려고 그 방에 온 사람이었다. 막상 앞에 앉은 건 자기 딸 또래의 피곤해 보이는 여자였다. 물은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호수가 빠진 거 그건 내 가게 잘못 맞아. 그날 그냥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누구한테든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건 나도 알아요. 화나는 날. 조정희연이 두 사람 사이에 종이를 한 장 놓았다. 리뷰는 내려주시기로 하고 정정 글 한 줄, 그리고 손해는 이선해서. 두 분 다 괜찮으시겠어요? 복희는 끝내 장부를 펴지 않았다. 가을은 끝내 사과문을 읽지 못했다. 대신 짧은 몇 마디가 오갔고 그걸로 충분했다. 민사는 그 방에서 조종으로 끝났다. 리뷰는 내려갔다. 가을은 같은 자리에서 짧게 한 줄을 올렸다. 폐기하는 장면을 재생을 오해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복희는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다. 정정글을 읽은 사람은 처음 그 리뷰를 읽은 사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떠난 손님이 돌아오는 속도는 종이 한 장이 정리되는 속도보다 한참 느렸다. 달그락달그락. 복희는 요즘도 밤 11시에 그릇을 샌다. 어느 밤엔 70, 어느 밤엔 80. 142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미정은 더 이상 마감 후에 가게 페이지를 열지 않는다. 대신 엄마 옆에서 같이 그릇을 포갠다. 3개씩. 한 묶음, 두 묶음. 가을은 그날 이후로 식당을 다녀오면 가끔 리뷰창을 연다. 별 몇 개를 누르고 첫 번째 문장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엄지가 멈춘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가을은 화면을 그냥 닫는다. 별점은 그대로 둔 채 지하철이 다음 역에서 문을 연다.